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는 또는 또 떨어지는 뭐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교통이라든가 입지, 주변 환경, 거기에 또 학군, 또 생활 소득, 그 주변의 거주민들의 특성 이런 거 굉장히 고려가 됩니다. 또 그 주변에 또 어느 어떤 형태의 현재 그 이제 단지와 어우러진 실제적인 주거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또 다르고요. 그 주변에 또 업무 시설은 또 얼마가 되는지, 또 업무 시설에 근무하는 그 종사자들의 소득은 또 얼마가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지는 게 학군이죠. 그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무조건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수요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몰려드는 수요입니다. 이런 수요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지역들은 대부분 다 집값이 비싼 지역들이죠. 그로 인해서 경쟁력도 굉장히 어떤 다른 지역들보다 굉장히 크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가격이 계속 주변 가격을 끌어올리는 어떤 견인 역할을 해주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군과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학군이란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가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11개 학군이 있습니다. 11개 학군이 있는데요. 1학군부터 11학군까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는 25개 자치구를 나누어서 11개로 이제 나눠서 잘게 쪼갠 거겠죠. 그 중에서 8학군에 들어가는 부분이 강남과 서초에 들어갑니다. 강남과 서초가 이제 8학군이다라고 하거든요. 8학군이라 한다면은 명문학군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질 만큼 이 주변에 강남과 서초 주변에는 굉장히 아무래도 당연스럽게 이 주변이 어떤 그 기본적인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고등학교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비율 따지는 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얼마만큼 포진하고 있고 그 학교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된 학교이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지 또는 진학률이 또 얼마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따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8학군이다 한다면은 강남 서초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실제적으로 노원구 들어간 부분이 이제 4학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천의 강북이라든가 양천구 같은 경우는 7학군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학군과 7학군, 8학군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 어딘가는 이제 본인들한테 선택을 이제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학원가가 굉장히 크게 형성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교육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학원가가 형성되기 위한 조건들 여러 개 따져봤지만 그 중에서도 세대 거주민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지역의 학원가 형성이 굉장히 크게 잘 됩니다. 거기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되고요. 번화가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주변이 유해 시설들이 없어야 아이들 공부하는데 굉장히 또 크게 해방을 안 받기 때문에 또 중대형 평수가 있는 고급 주택 단지가 있는 지역들이 많고요. 30평대에서 40평대 이상 되는 고가의 단독주택이라든가 대형 빌라 또는 주상 복합 아파트 한번 주변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시게 되면 대치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원구라든가 그 주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학원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뭐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대 거주민 부모의 직업이 좋은 지역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이제 좋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고 직업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득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형태가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습학원이 어느 지역에 가장 밀집이 되어 있는가 아시다시피 양천구, 목동 지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강남과 서초. 그다음에 노원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4학군과 7학군, 8학군이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의 교육을 거의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한 또 이사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무래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맹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필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런 데는 당연히 다녀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간에 지켜가면서 당연히 학군 수요가 그만큼 더 많이 몰리고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셨을 때 향후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 뭐 당연컨대 많을 수밖에 없죠. 44.1%에 32.20% 보통이다 반반이다. 이것도 현재 이사를 가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면 거의 현재 80% 정도는 현재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어쨌든 유학을 보내는 형태로 현재 실제적으로 자녀들만 먼저 보내는 그리고 또 현재 부모님 또는 현재 남편 같은 경우는 현지 업을 종사를 해야지만 아무래도 어떤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떨어져 사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상황에 자사고 폐지나 특목고가 없어지면서 파락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별하게 자사고 특목고를 현재 선호했던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도 현재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수요가 다시 파락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전셋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해서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거기에 여름방학 시즌이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서 또 이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시 정지된 상태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궤도였다 한다면 굉장한 또 이사 수요를 3, 4월에 보일 수밖에 없었던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락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봤더니요. 서울의 영동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실제 합격생 배출 순위에서 강남 파락군이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게 1984년도 얘기인데요. 그래서 영동고에서 78명, 경기고에서 74명, 상문고에서 58명, 다 강남 서초에 있는 학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당연히 서울대를 간다라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이 지역을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국 탑10 순위에 세 곳이 파락군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락군은 서울대 입학을 꿈꾸는 현재 실현하는 공간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파락군 열풍이 강남 이사 수요가 증가가 되고 부동산 시장 가격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가 오르게 되면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 매매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 올 수밖에 없죠. 또 주변의 아파트값 변화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주변이 끝없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값은 30년 만에 16배, 지금 현재 16배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20배 정도 오른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요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강남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구 삼성동부터 해서 현재 송파구 방이동까지 경기고등학교, 보성고등학교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굉장히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강남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변의 수요들이 급하게 이제 쏠리는 현상을 지금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교가 옮기게 되면 어지간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탈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에는 또 현재 신입생들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도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이런 학교들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집값도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 정책이 변화가 됐죠.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2025년도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교육 분산 효과를 어떤 형태로든 한쪽으로 쏠린 현상을 좀 분산시켜야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파락군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이라든가 교육특구로 쏠림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청실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른 걸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는 순식간에 올랐고요. 전세 가격은 거의 지금 현재 2억에서 3억까지 이렇게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재 조금 코로나 분위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강남에 편준된 교육 여건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거로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다시 몰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로 전환되게 되면 당연히 파락군 쪽으로 당연히 수요는 쏠릴 수밖에 없고요. 여러 조건들이 이제 아파트 값이나 주변 시세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수학군의 공통점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중대형 평형 수가 많고 그다음에 역세권 중심 상업 지역보다 공원이라든가 근린 시설들이 많은 약간 조용한 그런 지역들이 많죠. 또 아파트 가격 주변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당연한 거고요. 상가나 월세가 저렴한 통학버스 운행이 용이한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학교 학원이 많고 유해업소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부형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률이 높다. 물론 이제 교육률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자녀들한테 쓰는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고액의 어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당연히 소득 수준이 높아야겠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황금성까지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진다면 내가 꼭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학군이 좋은 지역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